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상학함수의 덧셈 정리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학함수 계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식 중에 하나죠. 자, 먼저 생각열기를 볼게요. 다음 그림은 합동인 두 삼각형 ABO, CDO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 것이다. 자, 합동이라고 했으니까 세 변의 길이도 같고 내각의 크기도 서로 같습니다. 실제 지금 각 AOB는 65도고요. 각 COD도 25도 더하기 45도가 돼서 65도로 서로 같습니다. 자, 이럴 때는 합동이니까 대응하는 변의 길이 AB의 길이와 CD의 길이도 같겠죠. 자, 그래서 1번은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왼쪽에 있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서 두 개의 점 A점, B점이 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 AB의 제곱은 X 좌표의 차의 제곱 더하기 Y 좌표의 차의 제곱. 이건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AB의 제곱과 CD의 제곱의 길이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A점과 B점의 좌표, 그 다음에 C점과 D점의 좌표를 주어줬잖아요. 자, 한번 옆에다 써보겠습니다. 자, 먼저 AB의 제곱을 구할 수 있습니다. AB의 제곱. 제곱을 하는 이유는 루트를 계산하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루트 없이 그냥 쓰기 위해서 제곱을 한 겁니다. 자, AB의 제곱은 먼저 X좌표의 차의 제곱, 코사인 65도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좌표의 차인데 A점의 Y좌표는 0이기 때문에 바로 사인 제곱 65도라고 쓰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걸 열심히 계산하면요.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 라는 식을 이용하면 2 마이너스 2 코사인 65도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CD의 제곱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CD의 제곱은 마찬가지로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X 좌표의 차의 제곱 코사인 40도 마이너스 코사인 25도 의 제곱 플러스 이번에는 Y 좌표의 차의 제곱 사인 40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가지고 사인 25도의 제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열심히 전개를 해서 계산하게 되면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은 1이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2 마이너스 2배 가로 열고 코사인 40도 곱하기 코사인 25도 마이너스 사인 40도 곱하기 사인 25도. 자,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2번을 볼까요? A의 제곱 이퀄 C의 제곱, AB의 제곱 이퀄 CD의 제곱은 같죠? 당연히, 그죠? 합동이니까. 그러면 코사인 65도를 40도와 25도에 대한 상악함수의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두 개의 값, AB의 제곱과 CD의 제곱이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식을 할 수 있냐면요. 이거는 요 아래다 바로 쓰게 되면 코사인 65도 두 개의 식이 같다. 그럼 65도는 꼴이 되겠죠. 여기서 65도. 그럼 양변에서 소거되는 값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눠주고 소거되고 해서 자, 2는 공통으로 있고요. 마이너스 2도 나눠주면 됩니다. 그럼 소거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값이 서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65도는 코사인 40도 곱하기 코사인 25도 마이너스 사인 40도 곱하기 사인 25도. 자, 이런 우리가 익히 봐왔던 그런 식이 이제 성립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65도, 뭐 40도, 25도라는 그 특정한 값이 아니라 일반 값으로도 이 식의 성립함을 증명할 수 있어요. 바로 아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생각열기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방법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각 알파와 베타에 대한 상악함수를 이용해서 뭘 구할 거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상악함수 식을 한번 만들어 보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알파 플러스 베타 그리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베타로 쓴 건 x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베타를 양수로 본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여서 음수를 만들어 준 거예요. 교점을 각각 PQR이라고 합니다. 여기 PQR. 그럼 좌표로 나타낼 수 있겠죠, 각각. 그죠? 그러면 P점의 좌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Q점의 좌표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R점의 좌표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베타. 이렇게 좌표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위에서 생각열기에서 본 바와 같이 PA의 길이와 QR의 길이가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PA 이퀄 QR 이 식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자, 그러면 PA 제곱을 계산하고 QR의 제곱을 계산하면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PA 제곱은 2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QR의 제곱은 2 하고 가로 열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된 건데 두 개의 값이 서로 같아요. 그죠? 그러면 양변에서 2가 소거되고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남는 것들만 쓰게 되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페이지를 넘겨볼게요. 다음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이용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할 수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이렇게 알파 대신에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있죠. 자,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죠. 반면에 사인 마이너스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올사탄과 아마 다 기억을 할 겁니다. 이 공식에 의해서예요. 의해서 코사인은 그대로 플러스니까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가 되지만 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와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는 두 번째 식을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인을 얻는 식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이용하려는 게 뭐냐면 사인 세타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요. 그죠? 이 공식을 이용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우리가 이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계산했으니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를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죠. 그런데 이 값은 약간 식을 변형해서 코사인하고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써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알파 대신에 2분의 알파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코사인식에. 코사인식에 여기서 원래 알파였잖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였는데 알파 대신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코사인 2분의 알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 값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입니다. 자, 이것은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코사인 베타. 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공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사인 베타 되는데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공식이 있죠.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사인 알파입니다. 그죠? 사인 알파가 되겠고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코사인 알파가 돼요. 그래서 결국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되고요. 자, 이 식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또 위에서 했듯이 베타 대신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네 가지 식을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탄젠트를 한번 볼게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여기 함께 하기를 볼게요. 위에 1과 3을 이용해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위에 식에서 계산했죠. 그래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리고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로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모 분자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 값은 절대 0이 되면 안 돼요. 0인 경우는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누어 정리하게 되면 이 값은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라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합의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하면 간단하게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관한 식을 얻어낼 수 있는데요. 이때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인데 공식이 좀 복잡하잖아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 플러스인 경우는 분자가 플러스예요. 그리고 분모는 반대 기호입니다. 마이너스인 경우는 분자가 마이너스 같은 부호예요. 그리고 분모는 반대 부호입니다. 이렇게 플러스인 경우는 분자가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는 분자가 마이너스구나. 그리고 분모는 서로 다른 부호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것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별표를 3개를 해두고요. 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첫 번째 볼까요? 1번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읽기도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이 열심히 외워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이 마이너스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열심히 외워두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하는 건데 사인만 마이너스가 앞에 나와서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도 열심히 외워두고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베타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이 베타에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는 4분면에서 탄젠트는 마이너스 값을 가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자, 여기 총 6개의 공식이 나오는데 이걸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암기를 해놔야 됩니다. 자, 예제 2번을 볼게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이용하여 다음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시오인데요. 여러분 이런 값들은 좀 가급적이면 외워두는 게 좋아요. 105도는 45도 더하기 60도 특수각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분의 파이도 마찬가지인데요. 3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예요. 그리고 15도는 잘 알겠죠? 45도 빼기 30도가 됩니다. 이렇게 특수각의 합과 차로 만들 수 있는 값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1번은 45도 더하기 60도니까 그죠?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특수각을 계산하게 되면 4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2가 되겠고요. 코사인은 마찬가지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 공식에다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4분의 루트 2 플러스 루트 2가 되겠고요. 탄젠트도 45도 마이너스 30도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공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하게 되면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됩니다. 여러분 분모에 무리수가 나오는 경우는 여러분 유리화를 해야 됩니다. 자, 4번을 볼까요? 자, 문제풀이 시간을 따로 안 주니까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멈춤을 하고요. 멈춤을 한 다음에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 동영상을 봐주기 바랍니다. 선생님 계속 이어서 풀어볼게요. 사인 15도인데요. 이 15도 값은 좀 좁아서 풀이 과정을 생략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생략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다른 색깔로 한번 풀어볼게요. 파란색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5도는 사인 45도 마이너스 30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죠? 그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사인 45도 코사인 30도. 이걸 한번 일단 여러분들이 써보세요. 사인 45도 코사인 30도 이렇게 쓰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45도 사인 30도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사인 45도 코사인 30도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루트 2 곱하기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계산해서 그 결과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요. 계산할 수 있겠죠? 자, 2번은 12분의 7, 8 이런 값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좀 어떤 특수각의 합인지를 알고 있으면 좋은데요. 12분의 7 파이는 3분의 4 파이, 3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예요. 그래서 코사인 이걸 좀 약간 위에다 쓰겠습니다. 좁아가지고요. 자, 여기서부터 쓸게요. 자, 코사인 3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이 합이 바로 12분의 7파이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공식을 외우면서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럼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4분의 파이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4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을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2 이렇게요. 열심히 계산하게 되면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 4분의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6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탄젠트 12분의 5파이 앞에서 나왔으니까 12분의 5파이는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은 탄젠트 4분의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입니다 라고 쓴 다음에 탄젠트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모를 쭉 길게 긴 줄 긋고요. 1 마이너스 탄젠트 4분의 파이 곱하기 탄젠트 6분의 파이. 자, 그 다음에 분자는 합이에요. 탄젠트 4분의 파이 플러스 탄젠트 6분의 파이.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몇 번 쓰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런 다음에 열심히 대입해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값은 자, 길게 긋고요. 1 마이너스 탄젠트 45도는 1이고요. 곱하기 탄젠트 6분의 파이는 루트 3분의 루트 3으로 정리하겠습니다. 3분의 루트 3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분자는 1 플러스 그렇죠. 3분의 루트 3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유리화해서 계산하게 되면 2 플러스 루트 3이 됩니다. 자, 이번은 시컨트 75도를 볼게요. 그런데 우리 시컨트라는 것은 코사인의 역수잖아요. 그래서 코사인 75도를 계산하라는 문제입니다. 75도를 계산해서 분모에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코사인 75도를 계산하게 되면 코사인 75도 이퀄 75도는 잘 알고 있는 각이죠. 코사인 30도 플러스 코사인 45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열심히 공식을 계산을 대입해서 계산하게 되면 코사인 30도 코사인 45도 마이너스 사인 30도 사인 45도.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공식 외웠죠? 자, 그런 다음에 대입해서 계산하게 되면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2 빼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2 이퀄. 그래서 분모를 통분하게 되면 4분의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인데요. 이거 역수잖아요. 그죠? 어때요? 역수니까 유리화까지 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유리화를 하게 되면 루트 2 플러스 루트 6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제 3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예제 3번은 알파와 베타가 알파는 1사분면의 각이고요. 베타는 2사분면의 각인데 1사분면은 뭐든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양수이지만 2사분면에서는 사인만 양수예요. 그러니까 사인은 둘 다 양수의 값을 갖지만 반면에 코사인 값은 음수 값을 갖습니다. 그 점을 조심하면 됩니다. 일단은 그렇죠. 코사인 알파는 양수고 코사인 베타는 음수예요. 근데 코사인 알파를 계산하는 식은 우리가 이제 이걸 한번 써보면요. 많이 사용하는 거죠.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1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죠. 그런 다음에 루트를 양의 제곱근 또는 음의 제곱근을 이용하는 겁니다. 코사인 알파는 양수니까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가 되겠고 코사인 베타는 음수이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가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3분의 2 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고 각각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식이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계속 쓰면서 외우세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 식이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풀어볼게요. 자, 문제 5번. 이번에는 문제 5번에 알파가 2사분면의 각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베타는 1사분면의 각이에요. 그러니까 알파는 2사분면이니까 사인만 양수입니다. 그래서 사인 알파는 5분의 3이고요. 코사인 베타는 2분의 1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 삼각함수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알파의 값은 음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알파는 음수입니다. 베타는 다 양수가 되겠죠. 사인 베타는 양수예요. 자, 그래서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를 먼저 구해볼까요?
코사인 알파를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앞에 마이너스 음의 제곱근이니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이걸 열심히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대입해서. 그러면 마이너스 5분의 4로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베타는 1사분면이니까 사인 베타는 양수가 되겠죠. 사인 베타는 양의 제곱근입니다. 그대로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계산하게 되면 2분의 루트 3이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그대로 대입하는 거죠.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1번에서는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요. 자, 여러분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써보세요. 그러면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미안합니다.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몇 번 쓰다 보면 저절로 암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그 값을 앞에서 계산한 값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인 알파는 5분의 3이었고요. 곱하기 코사인 베타는 2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는 음수였죠. 마이너스 5분의 4였고요. 곱하기 사인 베타는 2분의 루트 3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계산하면 10분의 3 플러스 4 루트 3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을 볼게요. 이번에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공식을 한 번 더 써보세요. 그러면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일단 썼죠? 다시 한번 천천히 또 써볼게요. 사인 베타. 됐죠? 그 다음에 이 값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코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5분의 4가 되겠고요. 곱하기 코사인 베타는 2분의 1이었습니다. 마이너스 사인 알파는 5분의 3이었고요. 곱하기 사인 베타는 2분의 루트 3이었어요.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10분의 4 플러스 3 루트 3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탄젠트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탄젠트 식을 이용하면 되고요. 근데 이용해도 되고 이용하기 전에 먼저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구하냐면 탄젠트 알파는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죠. 그죠? 이렇게 이 공식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5분의 4분의 5분의 3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고요. 탄젠트 베타도 미리 계산해 줘야 됩니다. 베타는 이번에는 코사인 베타분의 사인 베타가 되겠죠. 자, 이 값은 2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래서 루트 3 이렇게 계산해 놓으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하고 계산해 주는 거예요. 자, 길게 긋고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그 다음에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위에서 계산한 값을 그대로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는 마이너스 4분의 3이어요. 3이 되겠고 탄젠트 베타는 루트 3입니다. 마찬가지로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고요. 플러스 루트 4 이렇게 그래서 분모를 통분하고 열심히 유리화를 해서 계산하게 되면 그 값은 11분의 48 마이너스 25 루트 3 약간 복잡하지만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예제 4번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배각 공식이에요. 별표를 해두시고 배각 공식이라고 적어주기 바랍니다. 계산할 때 정말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반각 공식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뭐냐면 코사인 2알파예요. 그러니까 2배죠. 2배. 코사인 2알파는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인데요. 이거를 증명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뭐냐면 2알파는 알파 플러스 알파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공식에다가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알파가 되겠죠. 그럼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인데 사인 제곱 알파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잖아요. 그죠? 그래서 2배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을 얻어낼 수 있고 이거를 코사인 2알파 배각 공식이라고 합니다. 자, 6번을 볼게요.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시오인데
백악 공식은 사인과 탄젠트에도 있어요. 그래서 사인 2알파의 값을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사인 2알파는 2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입니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 똑같아요. 앞에서 코사인을 했듯이 사인 2알파는 알파 더하기 알파니까 사인 알파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리고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공식이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사인 알파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어때요? 똑같은 식이 두 개 번이 있으니까 당연히 2배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다음 2번 탄젠트 2알파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공식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탄젠트 2알파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공식은 이 식은 공식에 의해서 1 플러스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알파 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 분의 2 탄젠트 알파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제 5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직선이 있습니다. y는 3x-2와 y는 2분의 x 플러스 2인데요. 우리는 이 직선의 식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울기입니다. 하나는 기울기가 3이고 하나는 기울기가 2분의 1이잖아요. 이럴 때 이 기울기를 탄젠트 세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자, 왼쪽에 이런 예가 설명이 됐습니다. 하나의 직선 y는 mx 플러스 n이 있는데 x축과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을 세타로 놓은 거예요.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가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을 한번 그림으로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y축이 있습니다. x축, y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원점이 있겠죠. 자, 그런데 두 개의 직선이 있다 생각해보죠. 오른쪽에 이제 예제 5번의 설명과 첨부해서 한번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직선을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직선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직선이 있어서 만나고 있어요. 한 점에서. 자, 이럴 때 하나의 각은 알파라 하고 알파, 다른 한 각은 베타라 한번 해보죠. 그러면 여러분들 요 사이각 있잖아요. 사이각. 요 사이각을 세타라는 겁니다. 알파와 베타와 세타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건 삼각형의 외곽 공식을 이용합니다. 삼각형의 외곽.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같다. 그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알파는 각 알파는 여기 각을 빼고 이제 쓸게요. 지금 우리가 각을 빼고 쓰니까 알파는 베타 플러스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베타를 이용하게 되면 세타, 그러니까 두 직선의 사이각 세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외곽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두 직선이 이루는 차를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기울기라고 그랬으니까 하나의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알파,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베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공식을 이용하냐면 이 공식은 오른쪽에 예제 5번을 이용해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예제 5번을 가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알파라고 한번 해볼까요? 알파는 3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2분의 1이니까 탄젠트 베타는 2분의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두 직선의 x축이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각각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탄젠트 알파는 3, 탄젠트 베타는 2분의 1 알겠죠? 그죠? 자, 그런 다음에 두 직선이 이루는 예가의 크기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이유 알겠죠? 그죠? 자, 그 값을 왼쪽에서는 세타로 둔 거예요. 그 세타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데 이유는 외곽의 삼각형의 외곽의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식이 있잖아요. 공식에다 그대로 써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계산만 열심히 하게 되면 그 값을 1이라고 계산할 수 있고, 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4분의 파이구나. 왜냐면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4분의 파이구나. 이해각의 크기는 4분의 파이구나를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문제 7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2x-y 플러스 1=0, x-3y 플러스 2=0인데요. 이루는 예가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위의 예제와 동일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y는 꼴로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식을 변형해서 y는 하고요. 하나는 2x 플러스 1이 되겠고, 두 번째 y는 이라고 치면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울기 탄젠트 알파는 2, 탄젠트 베타는 3분의 1,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다음에 왼쪽에다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한번 선을 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요. 여기 x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y축이 있어요. 자, 여기가 x축, 여기 y축입니다. 원점이 있겠죠. 좌표축은 이렇게 두 직선을 그린 다음에 화살표 x축, 화살표 y축이라고 그리면 정확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하나는 기울기가 2고요. 하나는 기울기가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y절편이 1과 3분의 2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주 정확히는 못 그리겠지만 대충 그릴 수가 있어요. 자, 하나는 y절편 1이고 기울기가 2입니다.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다른 하나는 기울기가 3분의 1이고 y절편이 3분의 1, 1보다 좀 작겠네요.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좌표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여기는 1입니다. 여기는 3분의 1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x축과 이루는 각인데요. 이것을 첫 번째를 알파라 하고요. 두 번째를 베타라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 사이각 세타를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이각이 뭐가 되냐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탄젠트 알파는 2이고요. 탄젠트 베타는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탄젠트 이걸 이용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공식에 의해서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위에서 계산한 식을 그대로 대입해 주는 겁니다. 그럼 1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 2 마이너스 3분의 1을 열심히 계산해 주면 되는 건데 그 값이 1이에요. 이 값은 마찬가지로 탄젠트 4분의 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4분의 파이구나.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 8번을 설명해 드릴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탑으로부터 8m. 자, 그림을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그어볼게요. 자, 탑으로부터 8m. 8m 떨어져 있습니다. 지점에서 눈높이가 1.6m. 그러니까 이렇게 키가 눈까지 높이가 1.6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탑의 밑부분을 내려다본 각의 크기가 세타. 그리고 탑의 꼭대기를 올려다본 각이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이다. 이때 탑의 높이를 계산할 수 있죠. 탄젠트를 이용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탄젠트 세타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요. 탄젠트는 밑변의 길이분의 높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8분의 1.6이 되겠고요. 분모 분자를 계산하게 되면 10을 곱해서 나눠도 되고요. 계산하게 되면 5분의 1이 됩니다. 두 번째 탄젠트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도 공식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뭐냐면 공식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탄젠트 4분의 파이 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4분의 파이. 저 공식은 이제 이렇게 쓰면 계속 외워집니다. 그래서 대입해서 계산하면 1 마이너스 5분의 1 곱하기 1, 그 다음에 5분의 1 플러스 1. 자, 열심히 계산하게 되면 이것이 2분의 3이 돼요. 그러면 어때요? 일단은 이 높이, 탑의 높이인데 사람 키의 높이가 1.6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다음에 그 탄젠트의 값을 이용해서 높이를 계산할 수 있는데, 따라서 높이는 사람 키 눈높이 1.6 플러스 그 다음에 탄젠트 성질을 이용해서 8 곱하기 탄젠트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이 높이가 됩니다. 이쪽이 높이가 돼요. 그죠? 왜냐면 탄젠트는 밑변의 길이분의 높이잖아요. 그죠? 그 식을 이용하면 이렇게 높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 1.6 플러스 8 곱하기 2분의 3.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13.6이고요. 계산 과정에는 단위를 생략해도 되지만 답을 쓸 때는 반드시 미터라고 정확하게 써주기 바랍니다. 상학함수의 덧셈 정리에 의하면, 자, 코사인 백악 공식이었죠. 그죠? 이 백악 공식이므로 코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알파가 돼요. 자, 그런데 이 공식을 이용해서 1번 반각 공식입니다. 이것도 이제 메모를 해두죠. 빨간색으로 얘를 반각 공식이라 합니다. 백악 공식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반각 공식을 만드는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쉬워요. 왜냐면 여기 알파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되냐면 알파 대신에 2분의 알파를 대입하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1번은 만들어집니다. 됐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알파를 이제 만드는 방법인데요. 사인 제곱 2분의 알파인데 이거는 좀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 오른쪽에다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왜 코사인 2알파를 계산한 적 있죠? 코사인 2알파는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거를 이제 사인으로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코사인 제곱 2알파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죠. 얘를 정리하면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가 돼요. 자, 다시 한번 이 값을 사인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그죠? 그러면 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 식에다가 마찬가지로 알파 대신에 2분의 알파를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2번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저는 활동 2번을 보도록 할게요. 활동 1을 이용해서 알파는 2, 4분면 사인 알파는 3분의 2 루트 2일 때 사인 2분의 알파, 코사인 2분의 알파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 2, 4분면이기 때문에 이제 코사인 알파도 필요합니다. 근데 코사인 알파는 음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코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잖아요. 대입해서 계산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코사인 알파를 먼저 계산해 주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2분의 알파와 코사인 제곱 2분의 알파를 위에 1번과 2번 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사인 먼저 구해볼게요. 사인 2분의 알파는 2번 공식이죠. 위에는 1번 공식. 그러면 얘는 어차피 1, 4분면의 각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걸 먼저 계산해 주고요. 양변을 2로 나누면 2분의 알파는 4분의 파이보다는 크고요. 2분의 파이보다는 작죠. 이거 1, 4분면이에요. 그러니까 사인 2분의 파이도 양수, 코사인 2분의 파이도 양수입니다. 자, 그리하여 이걸 좀 아래쪽에다 쓸게요. 사인 2분의 알파는 양의 제곱근이 되는 겁니다.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그죠? 그런 다음에 루트. 자,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쓰면 되겠죠. 제가 열심히 계산해 주면 3분의 루트 6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알파인데 얘도 양수예요. 그래서 양의 제곱근으로 쓰면 됩니다.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계산하게 되면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얘를 열심히 계산하면 3분의 루트 3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탐구 융합 문제가 있어요. 그림으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확인하기인데요. 이제 삼각함수를 처음 만들었던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의 시각을 엿볼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